안녕하십니까. 자,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응원하고 그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광릉 한샘 기숙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인 박일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육군사관학교 모집용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는데, 모집용항을 전문가와 함께 찬찬히 듣는다, 찬찬히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육군사관학교의 모집 인원의 변화와 경쟁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총평을 하자면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총원은 작년과 유사하게 똑같이 330명이나 여성의 비율이 작년에 40명에서 올해 42명으로 2명이 늘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남자가 작년까지는 인문계 50% 대 자연계 50%, 즉 반반을 뽑았고, 이는 육사의 아주 오래된 특징인데 올해 이를 깨고 처음으로 인문과 자연의 비율의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인문계 45%, 자연계 55%, 그래서 5%를 자연계로 넘겨줬다. 자, 이와 같은 추세는 사실은 육군사관학교에만 한정되는 추세는 아니고 요즘에 모든 사관학교의 공통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남녀의 비율, 어떤 평등 사상에 의해서 남녀 비율을 조금, 여자 비율을 좀 늘리고자 하는 거, 요 추세와 또한 인문과 자연 중에서는 자연을 좀 늘리고자 하는 거, 이는 공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긴 한데 회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그게 육사까지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문계보단 자연계가 조금 더 많이 뽑는다. 이와 같이 변한 이유에는 사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자연계 인원들의 1차 컷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가 자연계에서 좀 공부를 잘하는 자원들이 많다, 요즘에 인문계보다 자연계의 자원들이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하는 요인이 첫 번째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문과에 지원이 많았던 육사에서조차도 지금은 이과의 지원자들의 숫자가 좀 월등히 많다, 한 6대 4 정도로 이과 지원의 숫자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게 통계상에서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좀 더 좋은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문계의 숫자를 좀 줄이고 좀 더 좋은 자원이 있고 또 많이 지원하는 자연계 숫자를 늘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원자들에 있어서는 숫자만 좀 늘리고 인문계와 자연계의 배율은 유지했단 말이죠. 60대 40으로. 근데 실제로 여자 인원수, 어떤 합격 인원수와 지원자의 수도 보면 여성의 지원자의 수도 지금 현재 이과가 더 많은 상태이고, 또한 1차 컷도 이과가 좀 월등히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과의 컷이 한 200, 여자의 컷이 한 230점 이상이었고, 문과의 컷은 210점 중후반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좀 월등하게 좀 차이가 난 거죠.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여자 쪽에 있어서도 그동안 문여인은 항상 점수도 육여부는 항상 점수도 높고 그랬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과 쪽으로 옮겨가면서 요 여성의 비율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내년에 내후년에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자연계 우세 추세, 또한 남녀의 비율, 여성의 비율을 맞추려는 추세가 육사에서 좀 올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고,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비율로 좀 살펴보면, 자, 남자 대 여자의 비율 2명 늘어나서 사실 정확히 따지면 12.7%이긴 하지만 87대 대략 13% 정도. 작년까지는 12% 초반이었는데 올해는 그 12% 후반으로 좀 늘어난 거고요. 다른 학교들이 15%까지 여성의 비율을 늘린 걸 봤을 때 육사도 당분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 않느냐, 15%까지 가느냐, 이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늘린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전체 전형으로 보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뉘고, 일반 전형은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교장 추천 35%의 학생들, 그리고 적성 우수, 일반 우수가 35%. 이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는 5%씩 늘어난 수치이고, 종합 선발은 25%, 그리고 나머지 특별 전형에서 5%, 해서 총 100%를 뽑게 돼요. 그래서 좀 특징으로 보자면
우선 선발이 각각 5%씩해서 10%가 늘어나고 종합 선발이 10% 줄었다는 게 또 비율상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과 문과의 비율은 5%가 이과를 가서 이과를 좀 더 뽑고, 여학생들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각각 본인이 지원하는 전형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을 뽑는지 그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모집 인원의 변화수가 우선 선발의 인원수가 좀 증가했다. 교장 추천 5%, 일반 우선 5% 해서 총 10%가 늘어나고, 즉 196명에서 230명까지 꽤나, 이렇게 해서 딱 10%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은 꽤나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종합 선발도 좀 줄어서 뭐 82명 정도까지. 이렇게 변하는 이유도 사실은 좀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사관학교에서 가장 큰 어떤 골칫머리를 썩는 문제는 중도 퇴소자들의 문제. 1학년 때 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도 중도 퇴소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사관학교가 모집 전형에 있어서 진성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할지라도 항상 진성이냐 아니면 좀 똑똑한 친구냐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그게 전형에 드러나 왔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특히나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중간 탈락자의 어떤 증가로 성적을 조금씩 우선시해서 뽑게 되면 중간 탈락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진성을 뽑고자 하는 쪽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장 추천이나 우선 선발로 들어온 친구들이 중간 탈락률이 좀 적더라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늘려가는 게 오히려 사관학교의 어떤 학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는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일반 대학에 있어서도 수시나 학생부 종합으로 뽑은 친구들이 중간에 탈락률도 좋고 학교에 좀 녹아드는 비율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반 학교들도 수시 전형들을 좀 많이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역시 사관학교에서도 똑같은 추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락률이 좀 적은 친구들을 많이 뽑자, 즉 진성인 애들 좀 많이 뽑자라고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학교장 추천수의 어떤 인원 증가수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교장 추천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저 꼭 육사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학교에 말하고 쓴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100% 진성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진성일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의 추천수를 늘려서,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많이 사정을 받게 하면 아무래도 진성인 친구들이, 즉 중간에 나가지 않을 친구들이 더 많이 뽑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관학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학년도까지는 전체 3명을 뽑을 수 있는데 재학생 2명, 재수생 1명에서 그 다음 해에 재학생 3명, 재수생 2명 해서 5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재학생과 재수생을 구분하는 것까지 없애서 올해는 재학 플러스 재수생 아무나 5명을 뽑게 바꿨습니다. 재수생 자원들이 사실은 추천을 받고 싶어도 좀 한계가, 제한이 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었는데, 올해 요 재수 플러스 재학으로 풀리면서 재수생까지도 충분히 다 학점 추천을 받고 들어올 수 있게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면 사실상 거의 학점 추천을 받고 육사를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대다수가 추천을 받고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냐, 즉 거의 대다수가 교장 추천, 일반 적성, 그 다음에 종합선발의 3번의 기회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장 추천에서 우리가 중시 보는 건 결국에는 면접과 체력 등등의 어떤 군인 적성을 좀 우선시 보게 되는데, 군인 적성에서 뽑힐 수 있는 어떤 캐파의 자원들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좀 드러나요. 자, 요거는 좀 옛날 얘기긴 한데, 2021학년에 군 적성 우수를 없애고 학교장을 여기 20%였는데 학교장 30%로 일반 우수 30% 이렇게 늘렸는데, 사실상 이 군 적성 우수라고 하는 게 학교장과 차이를 뒀을 때 내신을 좀 더 보느냐 아니면은 성적을 좀 더 보느냐, 이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거 정도는 큰 격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앤 거고, 그 대신에 그 해에 학교장 추천의 인원수를 5명으로 늘렸죠. 요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이 어떤 1년에
뽑고 싶은 인재상을 좀 보여줘요. 육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나가지 않는 친구들을 뽑고 싶다. 진성인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변화 추세에서 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쟁률의 추이인데 총 모집 인원수부터 보면 2010학년부터 24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근 4, 5년간 330명의 숫자를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고 뽑는 숫자가 좀 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주목할 거는 뭐 여성의 모집 인원수인데 물론 한 10% 정도씩 뽑고 있다가 이때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40명, 올해 42명. 총 12 내지는 13% 정도가 여성의 숫자인데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관학교 중에서는 조금 낮은 수치이므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총 지원자 숫자를 보시게 되면 한 5천, 6천 명 정도였던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2018, 19년도 2020년까지 해서 14,000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디어의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예능 프로그램이든 드라마이든 사관학교와 군인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매우 좀 높아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좀 군 생활에 대해서 좋은 면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좀 경기가 어려우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사관학교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증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인지도가 좀 쌓였기 때문에 사관학교가 나오면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쭉 이어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 때문에 이때 경쟁률이 14,000명이 지원하는 정도까지 확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거의 한 6,000명이 떨어지게 되죠. 14,600명이었던 게 8,600명 지원으로 갑자기 훅 줄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확 줄진 않았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요때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는 상황이에요. 사관학교 1차 시험은 수능과 유사한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프리 수능이다 생각하고 먼저 시험을 보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사관학교도 자기의 어떤 선택의 폭 안에 올려두고 나중에 정시 보고 나서 사관학교 가든지 정시를 보고 딴 거 가든지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군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시험도 한번 봐보고 잘 되면 더 좋고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선 학원에서 거의 뭐 버스로 진성 지원자가 아닌 친구들을 실어 날리면서 왜 학원에서는 그 친구들이 붙으면 그게 또 다 실적이 되는 거니까 굳이 말릴 이유도 없었거니와 학생 입장에서 연습이 되니까 많이들 봤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굳이 내가 코로나 걸릴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봐야 될 필요는 없겠다 라고 하는 게 좀 팽배해졌고 그때 그 허수들이 쭉 빠져나가게 됐어요. 또 두 번째는 이때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사는 요 전해에 육사는 요 2021년도에 이때부터 1차 시험을 볼 때, 즉 접수를 할 때 지원 동기서를 이때 받게 됩니다. 지원 동기서 문항이 많지는 않지만 두 문항에 다 해봐야 많은 해사라 할지라도 세 문항에 1000자 정도씩을 받았지만 그거조차도 내가 진성으로 지원하지 않는 학교인데 그거조차 쓰는 것도 귀찮다라고 해서 진성이 아닌 친구들이 쭉 떨어져 나가게 돼요. 즉 사관학교에서도 조금 위화감을 좀 느꼈던 거죠. 너무 과열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진성을 걸러내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다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겹쳐지면서 허수 지원자들이 쭉 빠지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14,000명 중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의 6,000명 정도는 오히려 이게 진성이 아니라 허수 지원자였구나, 너무 거품이 꺼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쟁률이 좀 떨어지게 되죠. 작년에는 한 8,000명 정도 있고 올해는 추산하면 한 8,500명 정도로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경쟁률의 추이도 쭉 변해왔는데 한 20대 1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경쟁률이 높아졌을 때는 30대 1, 44대 1까지 찍었었고, 진성 지원자로 쭉, 허수 지원자가 쭉 빠진 다음에는 다시 한 20대 1 정도에서 좀 안착하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한 20대 1 정도, 여학생들은 높았을 때는 110대 1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한 50대 1 정도, 지금 한 50대 1, 60대 1 정도 약간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지고, 여학생 캐파가 좀 늘어나면서 이것도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경쟁률 추이는 좀 이러하다. 다만 올해 좀 도표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육사는 요 녹색 선인데, 육사의 경쟁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는 좀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 경쟁이 과열됐을 때는 오히려 비행기를 조정하거나 배를 몰 수 있는 이러한 해나 공이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진성 지원자들만 따진다면 육사도 3사 중에서 어쨌든 군을 가고자 하는 진성 중에서 육사가 많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좀 나왔고, 3사 공이 해사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꺾여가는 느낌이지만 6이나 공은 꺾여 올라가는 느낌의 그래프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의 경쟁률은 이거보다 높을 것이냐. 일단은 올해 재수생 포함 고3까지 다 해서 한 4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할 거다. 대학 시험에 응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는 역대 최저 수치이죠. 어쨌든 전체 캐파가 준 만큼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올라갈 확률은 좀 적지 않느냐. 게다가 지금 군에 대한 어떤 지원율이 좀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좀 월급이 적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 MZ세대에 좀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고, 군의 입장에서도 사병들의 월급을 200만까지 올리는데 우리 소위의 월급이 얼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럼 꼭 군대 가야 돼? 이런 좀 안 좋은 류의 어떤 컨센서스가 좀 확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방송 등에서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환기될 때하고는 좀 반대로 군에 대해서 좀 나쁜 이미지들이 좀 환기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경쟁률이 올라갈 여지는, 군 자체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다만 한 가지,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학원이나 학교들은 이 사관학교 1차 시험을 프리 수능으로 활용하고 있고, 즉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올해 지금 사실상 코로나의 맹위가 거의 사라진 입장이라고 봤을 때, 다시금 예전처럼 그럼 이제 다시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수능 보기 전에 어떤 시험하는 용도로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만약에 일선의 학원들에서 예전처럼 버스 세대로 날르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쟁률이 좀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원들이 너 한번 봐라고 했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가서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간 상승하거나, 혹시나 약간 상승하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올해의 어떤 예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 추이는 이러하고, 자, 연이어서 육군사관학교 올해 전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관학교 전형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번에 눈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육군사관학교는 특별 전형 중에서 재외국민 전형이거나 혹은 특별 전형이거나 이 두 개로 원서를 넣어야 돼요. 자, 원서를 내고 나면 원서를 접수하면서 지원 동기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되고, 자, 지원 동기서를 작성하고 나면 학교에서 교장 추천 인원들을 사이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장 추천을 받으면 교장 추천서도 써줘야 되고 추천서를 써줘야 됐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쵸? 학교에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구 교장 추천이다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올려진 친구들은 교장 추천 선발 대상이 되어서 교장 추천 전형 안에서 정원의 35%를 먼저 한번 사정을 받고, 교장 추천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적성 우수 선발로 넘어가서 또 35%의 사정을 받아요.
특별전형 친구들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포함해서 이거는 배수에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특별전형에서 즉 농어촌이든 아니면 고른기회이든 아니면 뭐 국가유공자이든 특별전형에서 사정을 받고 거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적성우수 선발로 가요. 즉 교장 추천이나 특별전형은 두 개가 다 가능하다면 서로 경합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두 쪽에서 뭘 선택하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무조건 우선 선발의 기회가 한 번 더, 적성우수 선발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라는 것. 그렇다면 굳이 내가 교장 추천 선발 대상이 되거나 특별전형 선발 대상이 되면 그걸 안 쓰는 건 바보다. 무조건 한 번 더 쓰면 한 번의 사정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적성우수 선발에서 또 사정이 안 되면, 자기가 뽑히지 않으면 이는 수능시험을 보고 종합선발로 미뤄져서 종합선발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자기가 굳이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학교장이나 특별전형을 쓰면 나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사정기회가 있구나. 각각 다른 요소를 좀 더 중시하면서 세 번의 점수화의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별이나 추천을 못 받았다면 우선 선발 한 번, 종합 선발 한 번, 즉 수시 한 번, 정시 한 번, 두 번의 사정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하고, 자 넘어가서 자 전형반 배점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적성 우수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들어가는 전형 요인들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내신 이런 정도가 우선 선발과 특별 전형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보지 않겠다. 성적은 합불 1차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그 대신에 면접과 체력 검정을 조금 더 빡세게 보겠다. 그리고 내신도 좀 더 빡세게 보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나고, 일반 특별 전형과 일반 우수, 적성 우수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좀 더 우선시 보겠다. 면접의 비율도 적진 않지만 성적의 비율이 꽤나 높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관학교들이 비슷한데 사실상 투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에 대한 적성이 높거나 군에 대한 매우 진성임을 보여주거나 혹은 공부라도 잘해라. 이것이 사관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육사에 가장 많이 바뀐 건 요 체력 검정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뒤쪽에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1차 학교장 추천에서 중요한 건 면접도 면접이지만 올해 체력이 바뀌면서 더더욱이나 체력 검정을 어떻게 맞는가가 교장 추천 우선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신도 많이 본다는 얘기는 학교 생활을 성실했는가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뭐 내신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체력 검정과 면접 시험이 교장 추천에서는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접에서 큰 차이를 못 낸다라고 했을 때는 적성 우수에서는 역시나 1차 시험의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가 크게 당락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성 우수라고 할 때 컷 라인보다 내가 20점을 맞았다. 원점수를 기반으로 했을 때 20점 정도를 더 맞았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만큼 성적 요인이 좀 많이 작용한다. 종합선발에 있어서는 좀 특이하게 1차 시험 점수가 50점이 들어가는 게 좀 육사의 특이점인데 많지는 않지만 50점이 반영됩니다. 자, 각각 자기가 쓰게 될, 자기가 사정받게 될 전형들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중시하고 나에게 강점이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럼 어떤 거를 좀 노려서 좀 주도해 봐야 될지 이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또 교장 추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특별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한가, 교장 추천을 쓰는 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나머지들은 어차피 흘러가면서 교장 추천 안 되면 적성 우수도 받고 종합선호도 받는 거니까 특별히 고려할 건 아니지만, 특별 전형과 교장 추천은 조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결국에는 농어촌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어떤 전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이에요. 재외국민 자녀도 마찬가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차상위나 농어촌, 특히나 농어촌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생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뽑는 인원수가 아까 우리
아까 이전에 보셨듯이 뽑는 인원수가 많지 않아. 독립유공자 2명, 농어촌 이거 해서 4명, 농어촌 2, 기초생활 2. 이런 상황일 때 전체 엄청나게 많은 쓰는 상황 중에서 2명 뽑는 게 낫느냐, 아니면 농어촌 포기하고 학교장 써서 46명, 56명의 캐파에 들어가서 사정을 받는 게 낫느냐? 이거는 확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진짜 성적 막 270점 맞은 놈이 여기 하나 들어있다? 그럼 걔 뽑히고 나면 한 자리밖에 안 나는 거니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도 확답을 줄 수가 없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어촌과 기초생활 차상위는 확답을 줄 수 없으나 독립유고자나 제2국민자녀는 확실히 교장 추천보다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왜? 적으니까. 쓸 학생이 적으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독립유공자 전형을 쓰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이나 차상위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전형 요인 중에서 성적 요인에 좀 더 강한 친구인지 아니면 학교 생활과 체력과 내신에 강한 친구인지를 판단해서 자기가 강점으로 갖는 걸 좀 더 잘 봐주는 전형에 지원을 하자. 그게 좀 더 맞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차피 농어촌에서 안 되면 일반 우선으로 뽑을 것인데 일반 우선 어때요? 보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에 혹시나 강점이 있지는 않은가. 자, 결국에는 이 소리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 네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붙을 수 있었는데 농어촌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없게 해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쵸? 농어촌 일반에서 붙을 수 있었는데 2명밖에 안 뽑으니까 떨어지는 건 없게 해줄게. 이 정도 의미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성적이 괜찮았으면 사실 농어촌으로 안 뽑혔어도 일반으로 뽑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신이나 아니면 면접에 자신 있거나 체력에 자신 있다면 굳이 이거 써야 되는가? 차라리 여기서 다른 조건으로 한번 사정받고 그 다음에 성적대로 따로 사정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자기가 적성 우수에서 뽑힐 만큼 플러스 20점 정도는 잘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잘 봤다. 그러면 이걸로 써라. 근데 요 1차에 특별한 강점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교장 추천을 써라.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배점 이러하고 전형 일정을 좀 한번 보면, 자, 1차 시험 지원서 접수 6월 달에 하고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작년과 교양 추천, 학교장 추천은 접수가 끝난 다음에 학교별로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아닙니다. 시험 일정은 매년 똑같이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올해는 7월 29일 날 이루어지고 8월 초에 성적 발표가 나서 이걸 좀 성적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성적 그때마다 자기가 뭐 270점 맞아가지고 무조건 붙는다 할지라도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꼭 가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 때때로는 그때 확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지 않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내가 붙든 떨어지든 확인해 가서 거기서 체크를 하는 거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 밖에 학교자 발표하고 추합들이 발표가 되는데, 육사 같은 경우에는 추합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이나 발표합니다. 1차 추합을. 그래서 사실은 많이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발표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많이 돌아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돌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270, 남자 이과는 270번 이상까지도 도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데, 문과가 조금 더 덜 돌고 이과가 더 돈다. 그래서 이과의 배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회사를 위주로 해서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육사는 아니고. 자, 23일까지 1차 발표하고 24일 날이 수능 접수일이에요. 24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자,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상한학교 시험의 1차가 완전히 확인되고 나서 수능을 접수한다는 얘기는 상한학교 시험에 내가 붙고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수능 접수를 달리할 수도 있다. 사관에서는 문과로 접수해놓고 수능을 이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사관은 이과로 해놓고 수능을 문과로 접수할 수도 있다. 물론 통합 수능이 되면서 그렇게 옮겨가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졌지만, 왜냐하면 이과생들은 그냥 문과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수능이 되면서 그게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때로는 아주 기묘한 사탐 조합, 사탐 하나에 과탐 하나를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요때 1차가 떨어지는 걸 보고
나중에 수능을 어떻게 접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강점일 수 있겠다. 자, 그 밖에 8월 11일부터 2차 면접 시험의 어떤 서류 접수가 시작이 돼서 시험은 9월 4일부터 9월 초부터 2차 시험이 1박 2일로 한 10개조에서 12개조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선 선발 발표는 11월 10일 날. 그래서 수능하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사실은 1차 발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때까지는 정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나 미끄러져서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타격이 없도록. 예전에는 10월 초중순에 발표가 났었는데 이제 2, 3년 정도 사이에 11월 달에 발표가 나고 있으니까 10월 달에 발표 나면 내가 우선 선발 안 됐네 라고 아는 순간 또 한 달이라도 공부할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발표 나는 순간 바로 수능이다 라는 걸 명심하고 꼭 당부하건대 1차 끝나고 나서 면접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대한 준비를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라. 내가 1차 시험 성적이 높다 할지라도 이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1차 선발 발표를 하게 나면 추가 학교까지 한 1월 중순경까지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교가 이루어지고 가입학 19일 날 이루어지고 가입학하고 나서도 일부 추합들이 좀 발표가 되기도 해요. 자, 이게 전형 1년간의 프로세스입니다.